오늘 7시 50분에 이 행정대집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8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용역 직원들은 한 500명이 투입이 됐고 지금 주민 자치회관에는 한 300명에서 한 500명이 처음에 집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주민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하지 않으면서 생각했던 물리적 충돌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상자는 없고 다만 탈진한 주민 한 명이 병원에 실려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용혁 교수님, 네.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되면 건설 여러 가지 입고 문제도 걸려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행정 대집행을 했던 그 사례에 비춰봤을 때 그 용역들이 사실은 이제 그 주어진 권한과 범위를 일탈하는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이를테면 이제 농성자들의 심한 재산적 또 신체적 피해를 이제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좀 주의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행정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행정법 절차에 정해진 국가의 공권력을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일탈을 해야 되지 않을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그 중에서 망치를 사용한다든가 용인되지 않은 장비 장구를 사용해서 부당하게 다치게 한다든가 이것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물리력 행사에 앞서서 조금 더 토론과 합의로 사실은 이와 같은 강남구청의 행정력을 이끌어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행정절차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고지라고 하는 것은 강남구청에서 적절하게 다 제시를 한 것으로 일단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상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이 구룡마을의 방화가 불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항상 구룡마을에 불이 날 때마다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에 또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생계의 터전을 잃은 입주민들 일부가 임시 거처로 갔습니다. 강남구청에서 마련한 임시 대피소로 갔는데 문제는 일부 주민들은 강남구청이 마련한 그런 임시 장소로 가지 않고 지금 철거를 하려는 주민센터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사실인데 이런 사실을 바라보는 구청과 입주민들의 생각이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이야기라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어떤 이권에 개입된 땅 주인들이 주민들을 앞세워서 강남구청이나 서울시청의 개발 계획을 좀 무산시키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게 이제 강남구청의 설명입니다. 강남구청 쪽에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서울시가 추진했던 방법,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일부 환지 방식을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살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이게 개발이 되더라도 다시 들어와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땅에 대해서도 가치를 가질 수 있게끔 한다는 거를 추진을 했고 강남구청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구룡마을에 진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를 투기 목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면 챙겨주는 것이 된다라고 그래서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갈등을 겪고 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전에도 계속해서 화제가 있었지만은 화재 사건이 있으면 서울시가 양보를 하고 이제 강남구청 방식에 전면적으로 그냥 금전으로만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을 한 건데 그 이후에도 사실 그게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된 거예요. 강남구청이 우려하는 바처럼 90% 이상은 사실은 저기 사시는 분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저기 사시는 분들 중에 일부에는 실제로 몇십 년째 저기에만 다른 어떤 대안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좀 원만하게 좀 더 합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런 어떤 강남구청이 지금 적용한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구룡마을 전체가 다 불법 건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상징성 있는 곳에 지금 대집행이 들어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어떤 합의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동안 미뤄왔었던 강남구청에서 이제는 정말로 전격적으로 다 어떤 철거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강남구청 얘기로는 주민센터만 불법 가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는 이제 주민센터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순서로 본다면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불법센터라면 지금 플라스틱 화면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자재로 만들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것은 나무로 만든 판자촌이기 때문에 거기가 불법성을 따지면 더 심할 것 같은데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가건물들 다 철거하고 개발에 들어가겠다 이런 의도로 좀 보는 그런 관측이 좀 우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기한 강남구청에서는 이 마을 회관을 철거하는 이유가 뭐 여기에 대해서 목적도 예전 설치 당시 목적과 맞지 않고 기간도 지났고 예전에도 한 번 화재가 있었잖아요. 예. 또 화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 여러 가지 면에서 회관을 철거하겠다라고 하지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회관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 자신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도 불법 건축물일 수밖에 없고 여기를 철거를 시작하면 이제 철거가 됐으면 그 이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거를 시작하겠다라는 상징으로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모든 이제 이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철거를 하는 데 대해서 법적인 절차에 위법은 없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시정명령도 했고 개고 공문도 발송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그럼 우리 삶의 터전 그리고 아직해서 보상금에 관련된 문제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시하는 그 보상금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이제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가난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외국인들에게 주공 아파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기 변두리 쪽으로 몰아가 세웠는데 지금 하필 강남의 한복판 노른자 위 땅이라고 볼 수 있는 저쪽 구룡마을에 대표적인 서민마을 빈민촌이 생겼는데요. 자, 강남구 입장에서는 이 고급 아파트들 그리고 부유층이 살고 있는 곳에 저런 판자촌이 있다라는 것들이 어쨌든 개발을 위해서는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표 원장님. 예전에 그 80년대만 하더라도 예. 지금 구룡마을 위치는 네. 서울에서 굉장히 변두리였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도곡동, 대치동이 예. 이제 뜨면서 예. 여기가 이제 굉장히 핫한 곳이 예. 돼버렸는데 예. 그 당시에는 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동네가 네. 지금은 타워 팰리스를 비롯해서 예. 어마어마한 부촌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노른자위 땅이 돼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거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데 문제는 예. 그렇게 쫓겨나신 분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몇십 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땅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땅 주인이면 이 문제는 전혀 없을 텐데 예. 땅 주인은 따로 있고 이분들은 굉장히 가난한 예. 쫓겨난 철거민들인데 예. 이게 이제 문제는 서울시하고 강남구청의 입장이 다르니까 예. 아마 서울시하고 강남구청 입장이 같았으면 훨씬 더 빨리 일이 그렇죠. 진행됐을 수도 있을 텐데 철거민, 땅 주인, 서울시, 예. 강남구청 예. 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 네 개의 입장을 정리하는 거는 예. 이 민주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예. 네. 더군다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떤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이제 강남의 그 빛과 그림자로 이제 비춰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하는 이제 구의 어쨌든 그 양극화 예.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공권력으로 비록 이제 적법 절차는 다 토대가 됐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좀 작동이 되지 않을까. 소위 그 뭐 1대 99라고 뭐 이런 구호도 예. 상당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그 부분에서 이제 한쪽에서는 타워 팰리스로 상징되고 예. 한쪽에서는 그 판자촌으로 그 상징되는 이런 그 대비되는 그 모습으로서의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예. 법적인 어쨌든 절차 여부를 그 떠나서 네. 우리가 지금 뭐 지향하는 뭐 경제 민주화라든가 네. 또는 어쨌든 그 부의 재분배 예. 또 소득에 있어서의 어떤 증세 복지 뭐 이런 것과 한 연결고리로서의 이제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네. 단순한 그 법적 접근을 조금 넘어서서 여러 가지 어떤 복지적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 강남구청의 일종의 어쨌든 정책적 딜레마가 일정 부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한 가지 또 이제 궁금한 거는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땅 주인 따로 또 실제로 살고 있는 입주민 따로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도 않지만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공영 개발이냐 아니면 민영 개발도 할 것인가. 공영과 민영과는 또 어떤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공영 방식으로 했었을 때는 수용되는 보상금 자체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네. 개발 방식을 했었을 경우 훨씬 높아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이 과연 어떤 시설물을 이용할 것이냐도 달라지게 되는데 아까 사실 표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분들은 그냥 거기서 사셨어요. 계속. 저 땅이 처음부터 그런 노른자로 땅도 아니었고 정말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저는 정말 강남에 사시면서도 아마 저런 데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그럼 서울시하고 강남구청은 뭘 하고 있다가 이렇게까지 이러느냐. 저기에 앞으로 들어설 시설물도 강남구청의 계획에 따르면 이제 수용 방식을 택하면서 복지시설이나 공원시설 같은 걸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곳들 그 주변에 말씀하신 어떤 부촌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촌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를 복지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서 삶에 터지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모양새가 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왜 그러면 저기 살던 분들은 어느 정도 저분들에게 거주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임대 아파트가 됐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는 없느냐. 예. 그러니까 함께 살 수 있는 시설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개발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던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뭐 연말에도 최근에도 뭐 심심찮게 나오는 얘기가 어떤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우리 지역 옆에 뭐 어떤 시설 안 좋은 시설 들어서면 안 된다. 예. 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임대 아파트 있는 사람들 와서 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현상들이 자꾸만 사회 내에서도 빚어지고 있는데 예. 그거를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될 부분에서 오히려 정책이 그걸 더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예.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그러면 이게 정말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기를 공원으로 쓰는 게 당연하고 거기에 어떤 좀 뭐 안 좋은 좀 뭐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거기 같이 살았어도 안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뭐 도곡동 대치동이면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비싼 그런 아파트도 있고 교육열이 높은 곳인데 거기에 사는 분들은 아마도 저 판자촌 저기가 호수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아이들이 좀 논일고 하면서 환경, 주변 그 어떤 생활 여건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구청이나 시청 입장에서는 같은 구민, 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주 대책이나 보상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88년 그 전후로 생긴 것을 왜 이제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또 저런 방식밖에 될 수 없는지 이것이 뭐 어제 생긴 걸 오늘 하려면 강제 집행도 가능하겠지만 이미 수십 년 전에 생긴 거를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제 철거 형식을 택하는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어떤 행정력의 부족함, 부실함이나 어떤 그런 노력들, 협력 이런 것들을 못 찾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 있을까요? 야당 시장과 여당 구청장의 의견 조율이 어렵다 뭐 이런 것도 좀 접근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차원하고 좀 달리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수정 그 추진 방식 자체가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일부는 개발을 해서 개발한 거의 일부 이익을 현재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해 주겠다는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지금 뭐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쪽을 지지하는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철거하는 저 이유도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강남구청 쪽에서 주민들이 서울시의 의견을 지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보복행위다라는 식으로까지 주장을 일부 주민들은 하고 있거든요. 여기 사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가 전과가 굉장히 많으세요. 전과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각각 뭐 정책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시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구청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저기를 어떤 식으로든 강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그거를 막아서면서 주민들은 또 뭐 지금 하는 것이 몸으로 저항하고 이런 과정에서 업무 방해가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전과 있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폭력 전과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십 년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까지 그런 그분들이 저렇게 오랫동안 갈등을 겪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해결된 건 없었던 거고 결국 이런 저 모습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저렇게 뭐 강제 철거 동역하고 구청 가고 행정 대집행한다고 하고 아직도 저런 방식으로밖에 해결을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에서. 지금 뭐 강남에서 뭐 아니면 이제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뭐 임대 출신이냐 뭐 이런 거 갖고서도 차별을 당한다고 하는데 아이들끼리도 이 구룡마을에 사는 분들의 자녀들도 구룡마을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주변에 이제 잘 사는 자녀들하고는 좀 어울리기가 쉽지는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빈익분 부익부나 우리 사회의 계층 갈등을 좀 미리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그 유년 시절부터 뭐 어떤 사회적 그 배제라든가 뭐 비공식적인 뭐 낙인 같은 것이 이제 본인이 또 느낄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어쨌든 그 부작용이고 그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계층의 어떤 융합과 그 조합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오히려 구성 비율을 높이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말이죠. 지금 그 강남구에서 이제 엊그저께 한 보도에 의하면은 중학교 그 배정을 좀 놓고서 특정 지역에 임대주택이 많은 그쪽에 있는 중학교에 어떤 뭐 그 학부형들이 그 배정을 좀 취소해달라라든가 이것도 결국은 사회적 계층에 기반한 어쨌든 뭐 배제하는 의식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뭐 여러 지역에서 저런 유사한 지역에서 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분당 지역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교정 시설이 이전을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학부형 학부모들이 이제 모두 다 모여갖고 이제 집회 시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지역의 일정한 그 주민들 요구 자체를 이제 구청장들은 또 외면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의 뭐 딜레마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권 성향의 구청장이고 시의 시장하고 이제 어떤 지향하는 정책적 지향이 좀 다른 면이 있고 강남 구민들의 그 대부분은 사실 저 지역 자체를 좀 이렇게 떠났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직간접적으로 의사표명으로 구청장에게 뭐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사회적 융합이냐 또는 어쨌든 그 공식적인 법의 집행이냐 이른바 이 양자의 뭐 딜레마 상황에서 좀 더 그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불상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더군다나 정서적인 마음이 호소하는 이것도 상징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네. 예. 뭐 이게 저희가 뭐 특정 지층이나 특정 계층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빈민들이 대다수인 판자촌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 엄동설안에 그들에 대한 배려가 좀 아쉽고 행정력의 부실이 이런 또 충돌을 일어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직까지 충돌은 있지만은 부상자가 있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